지구인 여러분 사랑합니다. 명희TV의 조명희입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의사의 진료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의사들이 비행기를 타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왜 그렇게 행동할까요? 이따가 이 영상 끝에 좀 이야기를 하고요. 얼마 전에 그 봉독침 사건? 그러니까 이제 벌 도구로 한의원에서 치료를 하다가 30대 뭐 신혼을 앞둔 여자 뭐 초등학교 교사가 아나필락시스라고 쇼크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봉침 같은 게 외부 물질이 들어오면 몸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데 아나필락시스가 뭐냐면 면역 반응이 심하게 일어나서 갑자기 막 그 기도가 막힌다거나 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심장이 멈춘다거나 호흡이나 피부 계통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외부 이제 물질이 들어오니까 쇼크가 일어나는 건데, 그랬을 때 빨리 그 에피네프린 같은 거 써가지고 피하 주사라 그러죠. 에피네프린 같은 거를 쏴줘야 되는. 그랬는데 이제 한의원에서 갑자기 쇼크사에 빠지니까 당황했잖아요, 그 한의사가. 그래서 위층인가 아래층에 가정의학과 선생님을 부른 거예요. 환자가 쇼크로 쓰러지니까 곧 이제 호흡 곤란오고 이제 환자 사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급히 이제 에피네프린 나름대로 챙겨가지고 가가지고 주사하고 뭐 심폐소생술하고 119 불렀어요. 근데 환자분의 뭐 몸 상태가 안 좋았던지 어쨌든 결론은 사망했어요. 이게 유족들이 그 가정의학과 의사 선생님에게 소송을 걸었어요. 뭐 한 9억대 무슨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이 내용이 참 가관이에요. 내용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보니까 그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생명구조라는 선의의 목적으로 하는 의료 활동에 대해서 과실 여부를 묻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 유족 측 입장은 이거래요. 응급 상황에서 가정의학과 의사가 응급 키트를 들고 가는 것이 늦었고 이로 인해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게 주장이랍니다. 와, 이런 씨발. 그래서 이제 변호인이 한다는 또 소리가 더 가관이에요. 처음부터 현장에 오지 않았다면 몰라도 응급 상황에 갔다면 불법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가 요구된다, 뭐 이런 개소리를 했다는데, 아니 한의사가 진료 행위에서 일어난 문제를, 그것도 이제 생명 위독해지기 위해서 그걸 커버치기 위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살리려고 갑자기 달려갔는데 늦게 왔대. 야, 이거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는데, 이런 식이에요 우리나라가. 이 소송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거를 이제 판사가 받아주면 안 되겠죠. 아니 이걸 받아주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돼. 일단 소송을 한 유족도 사람 새끼가 아니고 이걸 받아준다면 판사도 진짜 사람 새끼가 아닌 거예요. 근데 가끔 이해할 수 없는 판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은 굉장히 위축되죠. 아, 그러면 아까 그 유족이 말했잖아요. 오지 않을 거면 몰라도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119한테 맡겨야지. 내가 왜 나서서 괜히 그런 일을 해?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죠. 의사분들도 마찬가지고 치과 의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서지 마세요. 나중에 뒷일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세요. 제가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환자 많이 봤는데 경제적 손실이 막심했어요. 뭐 생명이 오가는 일은 아니었지만 환자를 봐가면서 진료를 해야 돼요. 그러면 또 여러분 이러겠죠. 진료 거부 아니냐. 진료 거부라는 것은 법적으로 거부권을 만들어 놓긴 했죠.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치과에 어떤 환자가 찾아왔어. 자기가 막 염증이 생겨서 아파서 막 왔는데 제가 치료 안 하고 약 처방만 해서 보내고 다른 병원으로 의뢰서 써서 보낼 수 있어요. 내가 의료 준비나 기술적이나 시간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난이도가 어려운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보낼 수 있는 리퍼라 그러죠. 이제 우리 의사들끼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리퍼 신공한다고. 보내버려요. 간단해요. 뭐 진료 거부를 대놓고 하네 안 하네 해가지고 환자랑 싸울 필요 없어요. 의뢰서 써서 보내면 돼요. 그렇죠? 우리 사회가 너무 의사를 보호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그 태국 있잖아요. 태국에서 동굴에 어떤 아이들이 빠졌는데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가 필요한데 특수한 의사가 필요해. 뭐냐? 스쿠버 다이빙. 저도 이제 스쿠버 다이빙 강사이긴 합니다만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메고 그 물을 헤치고 가서 올라가 가지고 환자를 봐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누가 그 동굴 진짜 위험하잖아요. 언제 물이 차서 죽을지도 모르고 그 상황에서 어떤 의사가 와서 그걸 도와주겠어요. 의료 행위 자체도 힘든데 스쿠버 다이빙 장비 메고 언제 물이 차서 사망할지도 모르는 동굴 저 몇 킬로를 들어가라는데, 이제 태국 총리가 돈도 많이 주고 오면서 이제 써주는 거죠. 이거 와서 도와주면 돈도 많이 주고 민사 형사상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 와서 제발 도와달라 하니까 호주에 있는 어떤 의사가 와서 뭐 도와줬다는 이야기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풍토는커녕 우리나라처럼 의사를 핍박하는 나라가 없어요. 제가 이제 의사 생활 지금 16년이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의사를 핍박하는 나라를, 괴롭히는 나라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너무 어이없을 정도로. 다음에 다루겠지만 글리백 사건도 그렇고요. 이렇게 핍박하고 괴롭히면 손해는 환자들이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처음 영상 얘기했던 거, 의사들이 비행기를 타면 왜 먼저 술을 마시냐면, 술을 마셨을 때는 환자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의료법 조항 때문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인 진료를 하고 싶지 않으니까, 복잡한 일에 얽히고 싶지 않으니까 아예 자기 방어권을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게 기본 법칙이에요. MD라 그러죠. 메디컬 닥터들은 기본적으로 비행기 타면 안전장치를 위해서 일단 마셔야 돼요. 의사 좀 괴롭히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